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오래된 주택에 혼자 살고 있었다. 그 집은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것으로 주변에 친척들도 많지 않아서 조용하고 외딴 곳이었다. 최근에 업무 스트레스를 피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나는 그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어느 비 오는 늦은 밤, 집에서 독서 중이던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집 주변을 걷는 듯한 발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집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 나는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독서에 집중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더 큰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발코니 문 손잡이를 누군가가 심하게 돌리는 소리였다. 두려움이 엄습해오면서 나는 서둘러 문으로 다가가 확인하려고 하였다. 문을 열었을 때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다.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지만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 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다. 끔찍한 얼굴을 한 여자가 내 침대 끝에 서 있는 꿈이었다. 그 여자는 울고 있었고 나는 소름이 돋아 깨어났다. 다음 날 얘기를 듣고자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중 한 노인이 나를 주의 깊게 쳐다보더니 말을 꺼냈다. 그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지. 오래전에 어떤 여자가 그 집에서 실종됐어. 사람들은 그녀의 억울한 영혼이 아직 그곳을 맴돌고 있다고들 하지. 그 말을 듣고 나는 더욱 불안해졌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찾아보려 노력했다. 밤이 되자 또다시 불길한 느낌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책장이 홀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전등이 깜박거리면서 무언가가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두려운 마음에 나는 뒤돌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집의 지하실을 탐색해 보기로 했다. 언제나 잠겨있던 지하실 문이 이번에는 열려있는 것이 아닌가. 램프를 들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더니 오래된 상자들이 가득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내 시선을 끌었다. 상자를 열자 기록물과 낡은 사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여자는 지난밤 꿈에 나타났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의 이름과 불행한 사연이 기록되어 있었다. 잊혀지지 않는 비밀을 알게 되면서 오싹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 문득 어떤 느낌이 들어 뒤돌아봤다. 그리고 흐릿한 형체가 나를 보며 입을 벌리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진실을 풀어줘. 나는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 속의 단서들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그녀가 억울하게 잊혀졌던 교통사고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역 신문에 그녀의 이야기를 기사로 썼고 마을 주민들도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그녀를 위해 작은 추모 행사가 열렸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밤마다 들리던 발소리와 이상한 현상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내게 모든 것을 잊지 말라는 듯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경험은 나에게 인간의 기억과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고 나는 다시는 그 집에 머물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청년 민주는 서울에서 직장을 얻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맞이한 평범한 이삿날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의 부모님은 역까지 나와 배웅을 해주셨고 민주는 익숙한 고향 풍경을 뒤로한 채 앞으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민주는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방은 낡았지만 그에게는 충분히 아늑했다. 새로운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야 했고 회사 생활도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어느 날 민주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되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걸음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민주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는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튿날부터 민준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집 주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마치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찰랑거리는 물소리 같기도 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소리가 지속되면서 기분이 나빠졌다. 며칠 뒤 민주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잠을 청했다. 그날 밤 그는 달갑지 않은 꿈을 꾸었다.
어떤 낯선 여자가 그의 창문 밖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하고 있었다. 꿈에서 그분이 너무 생생해서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간의 야근과 이상한 기운 탓에 피로가 누적된지라 민주는 주말에 가까운 산으로 혼자 여행을 가기로 했다. 산속의 평화로운 공기가 그의 마음을 달래주리라 믿었다. 그런데 산에 도착해 산책로를 걸을 때 그 낯선 여자의 음성이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 나와 함께 있어요. 민주는 옴짝달싹 못했고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그는 급하게 산을 내려와 원룸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민주는 또다시 그 여자를 꿈에서 봤다. 이번엔 이전보다 더 선명했다. 여자는 슬픈 눈으로 민준을 지켜보며 입모양으로 제발 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민주는 눈을 떴다. 그러나 방이 이상하게도 차가웠고 기묘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이 모든 현상이 해당 건물 때문에 일어난 거라 결론짓고 부동산을 찾아갔다. 그는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로 하고 원룸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 며칠 후 민주는 새 집으로 이사했고 이상한 현상은 그 후로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주 뒤 민준의 고향에서 전화가 왔다. 그의 부모님이 낡은 앨범을 정리하던 중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 속에서 낯선 여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문제는 그 사진이 찍힌 장소가 바로 민준의 원룸이 있던 터였다는 것이었다. 민준은 소름이 돋았다.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으며 왜 하필 민준에게 이렇게 나타났던 것일까? 그는 답을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단 점이었다. 휴일에는 고향 집에 내려가 앨범을 직접 보려 했으나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기억은 흐려져 갔다. 세 번째 이야기. 그날은 습하고 무더운 여름밤이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친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탔다. 이미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플랫폼에는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서 있었다. 나는 서두르며 다가오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차가 출발할 때 카톡하고 있던 몇몇 사람도 문자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나는 지하철의 중간쯤에 서서 손잡이를 붙잡았다. 내일 아침 제출해야 할 보고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책상 위에 파일을 올려둔 채 집을 나온 내가 원망스러웠다. 열차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역을 무정차 통과했고 사람들은 하나 둘씩 내리기 시작했다. 결국 마지막 남은 나와 또 다른 승객, 군복을 입은 남자만이 마지막 칸에 남게 되었다. 그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고 피곤한 나머지 가볍게 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열차가 또 다른 어둡고 긴 터널에 들어서자 갑자기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남자는 눈을 뜨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가슴이 섬뜩해지면서 담담하게 한기가 몰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전광판을 봤다. 다음 역까지는 아직 한참 남아 있었다. 나는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인터넷 서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스마트폰 화면이 꺼졌다. 화려한 도시에서 가장 어두운 심연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기술적인 문제라며 불평할 겨를도 없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남자는 이미 내 옆자리로 다가와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유령처럼 희미했다. 나는 당황해하며 대꾸했다. 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은 드문데 그쪽도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나요? 그는 마치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나를 쫓아보았다. 나는 긴장하여 대답했다. 그냥 야근하면 늘 이 시간에 타게 돼서요. 그는 무언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서 길을 잃으면 안 돼요. 이 지하철은 가끔 이상한 곳으로 가곤 하거든요. 그의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불편했다. 최대한 그와 대화를 피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갑자기 열차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끔 있는 일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비명 같은 소리가 터널 벽을 메아리치듯 울려 퍼졌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도 들었구나. 그 비명.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려 하지만 결국엔 듣게 되지. 당황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칸으로 걸어가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열차가 멈출 때까지 그는 나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려 했다.
비명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드디어 열차가 터널을 빠져나올 때 전등이 다시 켜졌고 정상화되었다. 그 순간 나는 남자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다시 자리에 앉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지하철이 도착한 역에서 후다닥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인터넷에 그와 관련된 무수한 경험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도시 전설이 아니었다. 지하철에서 종종 사라지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봤다고 말했다. 나는 평소처럼 외출을 하면서 다시 지하철을 타게 되었지만 그날 밤 이후로는 항상 등골이 오싹했다.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 그리고 그 비명소리를 또다시 듣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날 이후 늦은 밤 지하철을 탈 때면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항상 누군가가 너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 제가 겪었던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대학 시절 4학년이 되면서 졸업 논문 때문에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예전부터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었고 그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머무르게 된 곳은 오래된 한옥집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던 집이었죠. 처음 도착했을 때 집 주인은 마을로 들어갈 때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어두워지기 전에 꼭 문을 잠그라는 조언을 주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겼지만 그 뒷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첫날 밤 논문 자료를 정리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 때 밖에서 바람 소리와 함께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였지만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피로가 쌓여 헛것을 들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잠을 청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늦게까지 작업을 하던 중 느닷없이 집 주변을 빙빙 도는 주황색 불빛이 창문 밖으로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창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괜히 집주인의 말이 떠올라 서둘러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문을 잠가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숲속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낮고 길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밖을 내다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욱 불안한 마음에 다음 날 저는 마을을 돌며 주민들에게 이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냥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일 거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넷째 날이 되자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 그날 밤 밖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엔 누군가 문 앞에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신히 용기를 내어 문을 열지 않은 채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문 앞에 작고 오래된 인형 한 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즉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실종된 소녀의 영혼이 머무르고 있다고 해요. 아마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 얼른 떠나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서둘러 짐을 챙기고 다음 기차로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인형이 모습을 종종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것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합니다. 아마도 그 집에 무엇이 있었는지, 왜 나를 괴롭히려 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인터넷에 남기게 될 공포썰입니다. 언제나 어두워지기 전에 문을 잠그라는 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